성어 견물생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어 견물생심은 볼견, 물건물, 날 생자는 생기다 라는 말입니다. 마음심으로 구성된 성어입니다. 견물생심을 해석 순서에 맞춰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물건을 보다 보면 그 다음에 마음이 생긴다.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물건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네,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속뜻을 살펴보면 좋은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가 속뜻이 되겠습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물건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 이게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좀 더 이해를 해볼까요? 어떤 물건이 자기에게는 없거나 자기에 있는데 더 갖고 싶거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건 사람의 지극히 당연한 욕구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어머 딱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해서 이 여성분이 예쁜 옷을 막 사고 싶은데 남편이 여보라고 하는 걸 봐서 남편이 제발 사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모습. 좋은 물건만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런 사람의 욕구 때문에 이런 성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에 혹시 가다가 5만 원권이 집에 떠들어 있으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새로운 상품을 신상품이라고 합니다. 신상이 나오면 폭풍으로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나요? 그런 걸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견물생심이라는 한자 성어를 배웠으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냐면 욕심을 절제한 다음에 행동해야 됩니다. 물건을 보면 갖고 싶다고 다 사거나 그 물건을 얻기 위해서 과도하게 노력하였을 경우에는 자기한테 돌아온 피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욕심을 절제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견물생심,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욕심을 절제해서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어 견리사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어 견리사의는 볼견, 이익리, 생각할 사, 의로울 의롭다는 말은 옳다라는 말입니다. 로 구성된 성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해석 순서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이익을 보면 의롭다는 말은 옳다라는 말이니까 옳음을 생각해라. 어떤 이익을 보면 어떤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건가요? 이익을 얻게 되면 여러분이 살다가 무엇인가 자기한테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하여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한 관리로 높은 관리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잘 좀 부탁드린다라고 뇌물을 주고 있네요. 뭘로요? 돈가방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주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죠. 더 많이 주라고 당연히 거부하는 거 아니겠죠. 뇌물이니까 의롭지 않은 거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김영란법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금품 수수 및 부정 청탁 금지법인가 그 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옳지 않은 걸 전달하지도 않고 옳지 않은 걸 받지도 않는 그런 게 법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견리사의와 같은 성격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무슨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익이 옳은지
이게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정당하게 얻은 대가인지,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을 해서 정당하게 얻은 대가인지, 그러면 얻어야겠죠. 아니면 옳지 않은지, 내가 이거를 만약에 옳지 않다는 말은 물건을 훔친 경우를 말해.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면 그건 옳지 않은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익을 얻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익이 오르면 얻고 이익이 옳지 않으면 얻지 않아야 됩니다. 얻었을 경우에 많은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내가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좋아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해벌레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견리사의. 이익이 났네.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취해도 되냐? 라고 생각했을 때 판단을 한 다음에 취해야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네요. 관련된 성어 보겠습니다. 견득사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여기 가운데 글자만 다르네요. 가운데는 얻을 득자입니다. 얻다. 얻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이득을 말하겠네요. 이득, 얻을 득자니까. 그래서 이득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해라.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해라. 비슷한 맥락의 한자입니다. 이 두 개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견득사의는 그걸 보고 이의 경목요결 구사편에, 지신장 구사편에 제일 마지막에 견득사이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 안중근 의사 하면 이 말이 떠오르는데요. 견위수명. 뭐냐면 위기를 보면 목숨 바칠 거를 생각해라. 아니, 목숨을 바쳐라란 말입니다. 이게 위험할 때, 위기할 때 위자입니다. 위험을 보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고, 주다라는 말은, 목숨을 주다는 말은 목숨을 바치다겠죠. 주는 건 국가에 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 안중근 의사는 일제감정기라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잖아요. 그럴 때 견이수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관련된 표현으로 선공후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선, 공평할 공, 그리고 뒤후 사사로울 사. 이때는 공평하다보다는 공정하다가 더 맞겠습니다. 먼저 공정할 것을 생각하고 뒤에 사사로울 것을 생각해라 라고 해도 되고, 공정함을 먼저 생각하고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사적인 것을 나중에 생각해라 라고도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더 부드러운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개인의 이득보다는 다수의 우리 집단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자기 걸 챙겨라 라는 성공후사도 견리사의와 비슷한 의미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